매일 아침에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를 콕콕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또 한동인 기자의 뉴스픽 시간입니다. 한동인 기자 나와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제 그제 엄청나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있어요. 이른바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 동거설인데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양재택 전 검사의 부적절한 동거설이 있었다. 네네. 이런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부적절한 동거설 보도한 이 매체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열린공감TV 대표 진행자와 경향신문 강모 기자 등 4명을 주거침입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을 했고요. 네. 법률팀은 이 부분에 대해서 24일 날 이 열린공감TV가 양정 검사 모친인 오모 씨 자택에서 점을 보러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침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유튜브 방송에서는 허위 사실인 동거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캠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고소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법률팀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서 이런 이야기를 퍼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이 매체를 인용해서 보도한 매체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했다 이러면은 즉시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고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택 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치졸한 흑색 선전이라면서 지난 2월 발급했던 이제 모친의 치매 진단서, 네네. 그리고 치매 약 처방서 사진을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들과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점을 보러 왔다 그러면서 취재진이 그 집에 들어갔다. 예. 이게 과연 주거 침입에 해당할 것이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양재택 검사 모치는 뭐 점을 봐주시는 그런 분인가 보죠? 그 부분은 아직은 확인이 안 됐는데, 네. 열린공감TV도 일단 취재 윤리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점을 보러 갔다고 했지만 그 뒤에 그 과정에서 기자임을 밝혔고 명함도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치매 노인인데 어떻게 점을 보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고, 치매 노인이 어떻게 김건희 씨 전 본명을 어떻게 알고 있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는 법률팀이 뭐 어마무시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얘기되고 있어서 네. 사실은 또 이번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제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소위 줄리벽화라는 게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종로에 있는 한 중고 서점이 이제 개점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는 이제 김건희 씨를 이제 속칭 줄리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에서 뭐 줄리의 남자들이라는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과연 공익적 목적에 해당이 되는지도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좀 세게 나갔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건데요. 네. 허위 조작 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언론재갈법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제 소위에서 총 7명의 소위 의원이 있는데 민주당 3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찬성하면서 4명으로 다수결로 찬성표가 던져져서 가결이 됐습니다. 네.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언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배상액 하한선은 언론사 매출의 1만 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이고요. 배상액 상정이 어렵다 이러면은 1억 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개정안에서는 정정 보도를 할 때 기존 보도와 동일한 시간, 동일한 분량으로 싣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원래는 신문 1면, 방송 첫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초기 화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 네. 부분은 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안으로는 정정 대상 내용이 기존 보도 내용의 2분의 1 정도
일부 내용일 경우에 2분의 1 정도 하자 이런 부분도 담겼고요. 네. 그래서 야당은 지금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정의 자체가 모호하지 않고 범위도 광범위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고 언론 자기 검열 유도랑 이런 식으로 언론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 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제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그래서 예.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이 부분이 처리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상임 소관위원회인 문체위원장이 야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소위와 전체회의 이렇게 전체 본회의까지 넘기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뭐 안건도 상정하고 여러 네. 가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 달밖에 사실 안 남아서 네. 이번에 좀 처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절박한 네. 나름대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예. 그러니까 13개월 전에 남북통신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었는데 네. 이제 얼마 전에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을 하면서 네. 그 과정에서 물밑 작업이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4차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이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는 일단 논의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남북이 오랜만에 대화의 물꼬를 튼 만큼 관계 개선을 위해서 4차 정상회담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고요. 방역 상황 고려해서 화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는데 통일부가 그간 화상회담을 계속해서 준비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하게 된다면은 남북 고위급 인사들이 실무 화상회담을 먼저 추진하고 나서 정상회담을 연결하는 방식이 될 것 같고요. 네. 대면 회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 담방을 할 수 있고 이건 합의된 사항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전에 서울 답방 얘기도 계속해서 나왔었기 그랬죠. 때문에 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남북 정상이 동반으로 참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결국엔 비핵화가 문제인데 네. 대북 제재 해제나 뭐 북미 간 적대 관계 청산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북한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 뭐 치료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좀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이게 좀 관심이고요. 또 그동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뭔가 성사가 돼서 실질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만 있다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말에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데 과연 될지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희 기자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청하고 계십니다.